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은 대회 끝나자마자 한국 잠깐 찍고 미국으로 날랐고 또 대회 중에 선수들이 싸웠다고 기사가 쏟아졌어요. 협회는 거기다가 부채질하고 선수들 SNS에는 악플 달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건 정몽규 회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을 경질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오늘 오전에 정몽규 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아마 경질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참고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표팀의 남아공 쇼크. 이 사건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로부터 배우려고. 자,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였어요. 그때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루키프라는 선수가 아넬카랑 다른 선수들을 비판하고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아넬카가 화가 안 풀렸나봐 자기랑 친한 리베리, 발부에나, 갈라스 이런 선수들이랑 합심해서 그루키프를 왕따시켰어요. 지금 우리 대표팀이랑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선수단 내에 불화가 있었어. 자, 그러다가 아넬카 선수가 감독인 도메네크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기사화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메네크 감독이 아넬카를 대표팀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가 훈련을 거부했어. 더 난리가 났죠.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장루이 발랑탱 대표팀 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표팀을 스폰했던 은행이 월드컵 기간 동안 TV 광고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자기네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 결국 프랑스 대표팀은 남아공 월드컵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월드컵이 끝나고 프랑스의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야, 대표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상조사해, 사태 수습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가 경고를 했어요. 정부는 축구협회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근데 프랑스 정부랑 국회의원들이 반박을 했어요. 아니, 정부가 협회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도메네크 감독과 에스칼레트 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추궁을 당했겠죠. 결국 도메네크 감독은 경질되고 에스칼레트 축구협회장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곱씹어봐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수단 내에서 일어난 불화에 대해서 감독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가 어떤 나라죠? 개개인의 자유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국기도 자유, 평등, 박애야. 자유가 일바야. 자, 그런 나라라면은 왠지 선수들끼리 싸워도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감독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왜? 축구 감독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감독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선수들끼리 불화가 생긴 거니까. 자, 애초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 때 했던 것처럼 룸메이트 지정해주고 식사할 때 고참 선수들이랑 어린 선수들이랑 다 같이 섞여서 먹게 하고 경기장에서는 이름 부르고 다 반말해라 이렇게 깔끔하게 정해주고 그러면 팀의 질서가 잡히잖아요. 규율이라는 틀 안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규율이 거의 없죠.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른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선수들끼리 서로 감정이 쌓이고 결국 갈등이 터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선수단의 불화는 근본적으로 감독의 리더십 문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질 사유가 됩니다. 성적 같은 건 전혀 고려 안 해도 돼요. 명분이 충분해. 자, 그리고 이쯤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메네크 감독이 청문회에 불려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 아넬크가 나한테 욕한 걸 폭로한 언론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분이 욕을 또 오지게 먹었어요.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언론한테 책임 전가한다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메네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적어도 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된다.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퍼거슨 감독이 맨유 선수들한테 맨날 뭐라 그랬어요.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 밖에 새나가면 너네 다 조져버린다. 밖에 소문이 나는 순간 팀 분위기를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팀들이 다 아마존 다큐 이런 거 찍으니까 만약에 라커룸에 카메라 달면 나 리버풀 감독 그만둘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만큼 팀 내부에 있었던 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협회는 선수들이 싸운 게 맞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손흥민이랑 이강인이 싸운 게 경기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진짜 미쳤다. 그냥 다들 세상에 대고 여러분 저희 선수들이요 싸웠어요. 맞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소리를 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욕먹어요? 선수들이 욕먹죠. 선수들은 대체 누가 보호해줍니까? 나라를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자, 그리고 프랑스의 사태에서 우리가 또 곱씹어봐야 될 거는 감독이랑 협회장이 정치인도 아닌데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수단 불화로 인한 스캔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에스칼레트 축구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라한 경기 성적보다 선수단 불화가 더 나쁘다. 그 사태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모욕을 안겨줬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어떤 축구팀
대표팀에서 선수들끼리 좀 싸웠어요.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대표팀은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축구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 나라 대표팀이 그 나라 자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왠지 브라질 사람들은 흥이 넘칠 것 같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혈질일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청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만큼 축구 대표팀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대표팀의 불화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발벗고 나선 거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보면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선수단 불화 관련 기사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거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 클린스만의 부족한 리더십, 협회의 안일한 행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진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단순히 축구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협회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축구협회의 2024년 예산이 총 1,876억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스포츠 토토 지원금이 225억 원이에요. 스포츠 토토가 뭐예요? 스포츠 복권이죠. 복권은 일종의 간접세예요. 물론 모든 국민이 여기다가 돈을 보태는 건 아니죠. 근데 복권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행성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또 협회 예산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그거는 108억입니다. 근데 그 돈도 사실 거의 90%가 스포츠 토토 수익금이래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돈들은 엄밀히 말해서 세금은 아니다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협회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스폰서 수익금 그리고 A매치 수익입니다. 합쳐서 635억 원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자기 돈 내고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니까 생기는 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과 관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여러모로 이를 그르쳐서 대표팀 관련 자금을 이렇게나 키웠다? 그래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내리실 결정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상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릴 여러 가지 결정들, 그것들의 무게감도 상당하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에서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축구 협회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거예요. 당시 에스칼레트 회장이 뭐라고 했냐? 일주일 동안 동료, 지인, 가족들과 상의하며 숙고한 끝에 축구 협회장을 사퇴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져야 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협회장하고 감독 모두가 바뀌었죠. 그러면 조직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겠죠. 그리고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겼겠죠. 시스템을 더 갈고 닦았겠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어떻게 됐죠? 8년 뒤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자, 만약 2010년에 그 난리가 났을 때 감독만 경질하고 회장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프랑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1년의 사태들을 보면서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8강에서 이란한테 졌어요. 근데 그 경기 직후에 일본의 축구협회장 다시마 고조가 믹스트존에 등장했습니다. 믹스트존이 뭐예요? 선수들이랑 기자들이 자유롭게 인터뷰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협회장이 등장한다? 흔치 않죠? 자, 다시마 고조 회장은 거기서 바로 인터뷰를 때렸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누구 한 명이 못해서가 아니라 팀 전체가 밀렸다는 게 패배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축구 팬들한테 직접. 그리고 다시마 고조 회장은 모리아스 감독을 경질하지 않겠다, 계속 믿겠다, 그런 의사도 바로바로 표명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자, 그리고 아시안컵 도중에 일본의 혼혈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온이라는 선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막 인종차별을 한 거야. 그래서 회장이 직접 나섰어요. 인종차별하면 강경 대응하겠다. 자기 선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한 거죠. 자,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일본 협회장처럼 전면에 나서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도 아니고, 과거 프랑스 협회장처럼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책임을 진 것도 아닙니다.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